정우성이 잘한 게 아니잖아요. 여자가 아이 갖게 하고 아이 낳게 하고 도망간 남자보다 상대적으로는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절대적 기준에서는 집안에서 아빠로서 보여주는 가정으로서의 모습 자체를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거는 책임이 아니고 무책임의 영역이란 말입니다. 근데 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냐는 거예요. 정우성이 잘한 게 아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박수치고 잘했다는 뉘앙스로 환호해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정우성 혼외자 논란 이슈에 대해서 영상을 계속 찍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계속 찍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전쟁이라는 코드 속에서 비혼 출산 이슈가 마치 미화되고 정당화되고 또 쿨해 보이는 어떤 문화적인 트렌드로 지금 가려고 하는 그 분위기를 어떻게든 막아보고자 하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의 이슈가 된 건 무엇이냐면, 청룡영화제 시상식에 이제 정우성 배우가 짧게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동료 연예인들이 적극적으로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또 멋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몇몇 연예인은 이제 좀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 아니면 무표정으로 일관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대중들이 너희들은 도대체 어떤 세상을 살고 있냐라고 하면서 이제 씁쓸함, 더 나아가서 이건 잘못됐지 않느냐라고 하는 여론이 형성이 됐고, 또 반대편에서는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서 같은 쿨병으로 번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또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특히 10대 또는 20대 친구들은 연예인들을 모방하는 것을 예전부터 그런 흐름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TV가 발명되기 전과 후로 나뉘었을 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 영향력을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큰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팬데믹 이후에는 이제 국제 OTT 플랫폼,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나 이런 국제적인 플랫폼을 통해서 한국에서만 유명했던 어떤 문화적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대표적으로 오징어 게임이 그럴 수 있고, 한국의 아티스트, 한국의 예술가들, 한국의 연예인들, 또 한국의 어떤 문화 콘텐츠들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게 한국의 영향일 뿐만 아니라 더 파급 효과가 커져 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과 어떤 시장이 성숙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연예인들에게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말 숨막히게 공격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연예인 또한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도덕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축하받을 일이 아니다 라고 해야 10대, 20대 분들이 그나마 분별력을 갖고 건강한 필터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지금 정우성의 동료 연예인들이 그렇게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해버리면은 잘못된 문화적 시그널을 다음 세대가, 10대, 20대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연예인들의 쿨병이 우리의 도덕 수준과 결혼과 가정의 세속화를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하나의 문화적인 어떤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너무 과도한 의미 부여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정우성 이슈가 한 일주일이 넘게 계속 지금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정치권에서도 정우성 이슈에 대해서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거든요. 여성가족부 차관이라는 여자가 지금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다룰 수 있으면 다루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잘못된 시그널을 주면 10대, 20대, 특히 연예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는 친구들에게 가정과 결혼에 대해 재정상화되는, 재정의가 되려고 하는 이런 젠더 성혁명의 불의의 도구로 지금 정우성뿐만 아니라 그 주변 연예인들도 같이 쓰임을 받는 꼴은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연예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직업적인 고충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집 밖에 나가면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또 전국의 모든 사람이
고성능 카메라와 녹음 기계와 인터넷이 되는 스마트폰을 다 주머니에 넣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사례는 어떤 연예인은 정말 집 밖에 안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연예인들의 삶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외로움, 어떤 고립감, 두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연예인들끼리 아니면 연예 종사자끼리 친해지고 더욱더 끈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한 명이 소위 말해서 어려움,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어려움이죠. 어려움에 닥쳤을 때 거기에서 더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동료 의식들이 강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예인들이 그만큼의 고초가 있지만 또 그만큼의 영향력, 어떤 큰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또 그 직업군이 갖고 있는 어떤 특수한 혜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연예인들은 지금까지 살아남은 연예인들만 보는 것이긴 하지만,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책무적인 부분도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물며 저 같은 유튜버들도 되게 조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하물며 전 국민이 다 알아본다고 하면 얼마나 그 어떤 무게감이 크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연예인이라는 직군의 사람들이 도덕적 책무와 벗어나 아예 별개로서 마치 예술가들은 다른 별에 사는 것처럼, 예술가들은 대중들보다 뭔가 고차원적 삶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연예인들이 이제 자기 동료라고 할 수 있는, 또 이제 정우성이 50살 정도 되니까 어떤 멘토적인 부분이 있기도 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조용히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비공식적으로요. 그런데 공식 석상에서 마치 잘했다고 환호하는 어떤 뉘앙스의 박수를 치고, 또 어떤 배우는 이제 멋있다라고 하는 입모양으로 얘기한 게 지금 또 이제 이슈가 된 부분이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 천박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정우성이 잘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정우성이 잘한 게 아닙니다.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상대적으로는 여자가 아이 갖게 하고 아이 낳게 하고 도망간 남자보다 상대적으로는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절대적 기준에서는 집안에서 아빠로서 보여주는 가정으로서의 모습 자체를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거는 책임이 아니고 무책임의 영역이란 말입니다. 근데 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냐는 거예요. 정우성이 잘한 게 아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박수치고 잘했다는 뉘앙스로 환호해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예인들이 그렇게 해버리면은 많은 대중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영향? 문화적 영향이죠. 문화적 영향. 내가 잠재의식 속에서 저런 이미지와 저런 잔상을 보게 되면은, 아, 저렇게 되는 거구나, 아, 저게 되게 쿨한 거구나, 이런 분위기가 주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학생들, 제가 이렇게 강연을 다니다 보면은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이 동성연애를 하는 친구가 예전보다 되게 많아졌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동성연애를 하는 친구들을 인정하는 게 쿨해 보이는 분위기가 주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법리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반대하면 왕따를 당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비혼 출산, 더 나아가서 외도를 한다 할지라도 돈만 주면 아빠로서 책무를, 야, 멋있는데? 이런 분위기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 더 도덕적인 책무에서 벗어나는 게 이제 옳다, 이게 쿨하다. 야, 저것도 그냥 하나의 가정의 모습 아니야? 한마디로 대중적으로 저럴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영점 자체가 재정상화되고, 그렇게 해도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걸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근데 기자들과 연예인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특히 전통적인 결혼과 가정의 의미를 재정상화하려는 젠더 성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최소한 공식석상에서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언행은 좀 삼가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연예인 뒤에 있는 영화 감독, 드라마 작가, 예능 PD,
뭐 또 관련 종사자들 많잖아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이 나쁜 의도를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드러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문화적인 선동 자체를 그나마 좀 희석시킬 수 있는 견제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뭐 방구석 유튜버가 조회수도 뭐 많이 안 나오는 채널이잖아요. 그런데 뭐 얼마나 대단하겠냐 싶지만, 그러나 이런 영상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계속 그래도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뭐라고 했죠? 정우성의 뻔뻔함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러면 우리도 뻔뻔해지자. 이런 1차원적인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저렇게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저렇게 당당하잖냐. 우리는 어떠냐. 우리 마음에 복음이 있다 그러고 성경적 가치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잘났고 정우성보다 깨끗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너도 다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 또는 우리나라의 어떤 건전한 성경적 가치를 지킨다는 어떤 시민적 책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잘 교육시켜야 된다는 어른 세대의 책무, 이런 마음을 갖고 당당히 외치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화 영역에서 잘못된 영향을 끼치는 분들에게 나름대로 견제를 해 나가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